그렇죠. 차수. 169차. 예, 지금부터 제 169차 정책조정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인영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밤에 전세기가 출발하면 늦어도 내일 새벽부터는 우한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 720여 명이 돌아올 예정입니다. 전원 무사 귀국을 소망합니다. 대한항공 노동조합의 결정에 따라서 비행 경험이 많은 노조 간부급 승무원 10여 명이 전세기 근무를 자원했다고 알려집니다. 한 승무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두렵지 않다 이렇게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하는 대한항공 노조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가 열립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께서 국민의 생명 앞에서는 여야도 진영 논리도 있을 수 없다면서 정부의 대응책 마련에 초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고집부리지 않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말씀을 경청하고 받아들일 지혜는 흔쾌히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하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을 계기로 우리 국민을 안심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우리 국회가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방역 대책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살피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부의 방역 활동을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데까지도 성큼성큼 전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한 입국 금지를 위한 검역법 개정과 중국인 입국 한시 금지 및 중국 관광객 즉각 소환 주장이 있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우한 수송기 파견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모두 현재 상황에 공포를 느끼는 국민의 마음에 비해서 정부의 방역 대응이 느슨하다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한 주장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민주당은 지금은 정치권이 정부의 방역 능력과 방역 대응을 신뢰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협력의 시간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점에서 과도한 불신과 또 우려를 유포하는 정치적인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대응에 국민의 소중한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은 사스와 메르스 사태를 거치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확립한 우리 방역 시스템에 따라서 치밀하고 냉철하게 대응해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국민이 느끼는 불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평소 준비하고 또 훈련하면서 확립했던 방역 시스템을 흔들림 없이 완벽하게 총력 가동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담대함을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받아들일 점은 서로 흔쾌히 받아들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우리 국민들께서 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성정당 문제에 대해서 잠시 한 말씀 드립니다. 그제 황교안 대표께서 총선 불출마 의원들에게 비례대표 득표용 위성정당으로 이적할 것을 직접 요청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기가 막힌 순간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민심과 정반대로 15석 넘게 의석이 바꿔치기 당하는 매우 중대한 민심의 왜곡 선거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정치는 산수가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얻는 일이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정치적 계산을 버리고 국민에게 매달리겠습니다. 선거의 최종적인 연출가는 정당의 이기심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이란 점을 믿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국민 여러분께서 누가 불의하고 누가 정당한지 냉정하게 심판을 내려주실 것을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는 점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선거로 정면 승부를 걸겠습니다. 모든 것을 박근혜 정권 시절로 되돌리자는 자유한국당의 과거형 공약과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민주당은 미래로 민생으로 가겠습니다.
실현 불가능하거나 손쉬운 경쟁적 공약의 유혹을 버리고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만드는 생활 공약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어제 올해 준비했던 청년 주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청춘을 다 바쳐도 집 한 칸 마련하기 힘든 청년들의 현실을 기필코 바꿔보겠습니다. 안심하고 결혼해서 따뜻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청년 주거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공공 와이파이, 벤처 4대 강국, 청년 주거 정책 등 국민의 삶을 조금씩 바꾸는 생활 공약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것인지 한 발이라도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 국민께 여쭙고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경제 심리와 경기 실사 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 동향 조사에 의하면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4.2로 전월 대비 3.7포인트 상승했고, 이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 주가 상승, 국내외 경기 개선에 대한 영향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를 구성하는 항목 중에 경기 판단, 경기 전망, 취업 기회 전망, 지출 전망, 임금 인상 전망 등 긍정적인 분야는 모두 다 상승했습니다. 가계 부채와 주택 가격 전망이 하락한 것도 다행스러운데, 이는 정부의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강력한 효과를 나타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새벽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 및 경제 심리 지수에 의하면 제조업 경기 실사지수는 76으로 전월 대비 2포인트 올라서 5개월째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 기업이 5포인트 오른 85로 2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다만 비제조업의 경우 주택시장 안정화 등의 영향으로 건설과 감리 분야를 중심으로 하락해서 전월 대비 5포인트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예측대로 경제가 지난해 말 이후 지속적으로 바닥을 치면서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준비 중인 것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이번 조사는 모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효과가 반영되기 이전의 지수들이므로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정은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이후 금융, 외환, 실물 경제 전체를 포함하는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해서 기민하게 대응 중입니다. 특히 직접적 영향을 받는 관광업, 음식업 등은 영세한 자영업이 집중되어 있어서 피해를 감당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당은 정부와 함께 피해 업체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지원을 선제적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과거 사스와 메르스 등 유사한 상황에서 보여준 우리 금융시장의 복원력과 사상 최고 수준의 외환 보유액과 순대외 채권 등 대외 충격에 대한 대응 능력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이번에도 성공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정부를 믿고 차분하게 함께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조정식 정책위 의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우한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교민을 수송하기 위한 전세기가 다소 지연되어 오늘 밤 출발할 예정입니다. 외교부 등 관계 당국은 중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국민 모두가 조속히 귀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국가는 국민이 필요하는 곳에 존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교민 여러분께서도 정부를 믿고 차분하고 침착하게 정부의 대응 조치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민 수송 업무 진행을 위해 전세기에 자원 탑승하기로 결정한 대한항공 승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도 적극 전개해야 합니다.
모든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하고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중앙과 지방, 보건당국과 의학기관 간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우한에서 귀국하는 교민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고 투명한 방역 관리를 통해 국민들과 지역민들의 우려를 최소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초동 대처 실패로 대형 참사로 이어진 메르스 사태를 반면 교사로 삼아 방역 시스템 전반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국민들의 공포와 혼란을 조장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혐오 발언을 무분별하게 유포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는 정부의 방역 역량을 심대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국제적인 의료 공조 체계 구축을 방해하는 매우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행태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교민들을 위해 우한 전세기의 자원 탑승을 결정한 승무원들의 반의 반이라도 국민 안전과 나라 생각을 해줄 것을 자유한국당에게 호소합니다. 특히 범사회적 비상 방역 체계 강화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 조속한 소집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검역법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정부의 방역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데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경제 심리가 불안한 상황입니다. 비록 어제 코스피가 일부 반등하긴 했지만 환율 약세가 이어지는 등 시장에 불안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우리 경제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 사스 사태 당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커졌기 때문에 사태가 더욱 확산될 경우 시장의 충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 대처가 어느 때보다 요구됩니다. 정부는 금융시장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보다 강화하고 실물 경제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관광 및 서비스업 등 중국 경기 변동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책 수립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당정은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당정 협의를 통해 신속한 시장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입니다. 당정의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믿고 사태의 조속한 극복을 위한 범사회적 노력에 동참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당부드립니다. 한국 정당 사상 전무후무한 블랙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에게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할 것을 종용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있을 수 없는 파렴치한 추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제도를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 위성정당을 창당한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 정치사에 씻을 수 없는 오욕인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향해 가짜 하청정당에 위장 취업을 하라는 것은 헌법과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개인적 결단에 따라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에 대한 정치적 도리도 아닙니다. 황교안 대표 취임 이후 보수 정치사의 흑역사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민주주의를 모욕하는 시대착오적 망동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꼼수와 눈속임으로 국민들을 우롱할 생각은 그만 접고
위성 하청 정당을 즉각 해산해야 할 것입니다. 정정당당하게 총선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오직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위해 정책과 비전, 가치를 중심으로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경쟁을 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덧붙여 황교안 대표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한간에 황교안 대표가 종로 출마를 피하고 텃밭을 험지로 포장하여 당선 가능한 험지를 골라 찾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생각과 선택은 자유지만 국가 지도자를 꿈꾸는 분이 정정당당한 승부를 피하고 꼼수 출마에 낯뜨거운 속임수를 써서는 안 됩니다. 부디 정도를 걷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현안 발언 순서입니다. 발언 순서에 앞서 새로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아서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수고해 주실 우리 윤우도 수석 부대표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네, 인사드립니다. 어제 우리 이인영 원내대표님의 지시에 의해서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게 됐습니다. 윤우덕입니다. 간곡한 요청. 그동안 제가 입법부대표를 해서 그렇게 낯설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고, 오늘 이제 김한표 수석님하고 연락을 어제 해서 오늘 오전에는 만날 겁니다. 그리고 또 각 당의 원내대표님들 찾아뵙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적극 대응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이 타상임위에서 올라온 게 한 58건 정도 있습니다. 이들 법들을 포함해서 민생입법들이 총선 전 2월 국회에서 꼭 야당과 협의해서 처리하고 그 입법 성과를 야당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국회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가장 큰 현안이죠. 선거법 개정이 이제 이 초읽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 및 관련된 선거법 개정을 적기에 해낼 수 있도록 야당과 긴밀히 협의하고 경청하고 공조 방식이 아니라 협력 협조 방식으로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예상과 입법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신 우리 윤우도 원내 수석 부대표의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정책위에서는 핵심 공약 세 번째로 청년 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 주택 10만 원 공급을 발표했습니다. 앞에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잠시 언급한 바처럼 청년 신혼 도시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주토피아 정책이었습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에 청년 신혼 맞춤형 도시를 5만 원을 공급하고 또 광역 및 지역 거점 도시 구도심 재생 사업과 택지 개발 등을 통해서 4만 원의 주택을 공급하고 또 특별히 서울 용산 등 코레일 부지와 서울 시내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주택 1만 원을 공급하면서 또 청년 신혼부부 전용에 수익 공용 모기지 제공에 금융 지원까지 함께 결합시킨 많이 준비된 그리고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저희들이 확인하고 점검한 그런 정책 공약이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도 또 하나 또 중요한 지점에 대해서 현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통보가 있었습니다. 어제 주한 미국 사령부가 방미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서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내용을 사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한 미국 사령부는 60일 전에 사전 통보하도록 한 것은 무급휴직 예고 2달 전에는 미리 통지해야 한다는 미국 법에 따른 것이며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발생할 잠정적 무급휴직에 관하여 작년 10월 1일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에 사전 통보하였고
이와 관련된 추가 통보 일정도 제공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이 같은 조치가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고자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를 볼모로 활용하려는 의도라면 우리나라와 혈맹 관계인 미국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위비 협상이 장기화된 근본 원인은 미국 측의 무리한 방위비 증액 요구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과도한 요구에 따른 협상 교착의 책임을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 국민에게 돌리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또한 한미동맹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발생해도 한미연합사의 구호인 함께 갑시다, We go together 그 자체임을 강조합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이 방위비 대폭 증액 요구에 대한 우려는 지난 28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한반도 안보 상황을 주제로 연 청문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애덤 스미스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은 미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 요구를 거론하면서 그런 접근은 한국과의 관계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다라고 말했으며, 루벤 갈레고 의원은 한미 방위비 협상이 상호 이익이 되는 동맹의 가치가 아니라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만 초점을 맞춘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외에도 앤디 김 의원과 길버트 시스네로스 의원 등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국내에서도 한미동맹의 가치를 훼손하는 현재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협상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만큼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입장을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 통지를 즉각 중단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현안 발언은 신경민 정책조정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저와 최현열 영등포구청장이 관내 중국 동포단체장과 지원기관 대표들을 초청해서 긴급 연석회의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당국과 언론이 주목해야 될 의미 있는 발언들이 있어서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현재 관리 대상은 중국 관광객과 중국에 잠깐 다녀오는 거주자들에게 집중이 돼 있는데, 실제로 꼭 챙겨야 될 대목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2월 중하순에 귀국하는, 새학기에 맞춰 귀국하는 중국 유학생들입니다. 이 대목은 출입국 당국은 물론이고 학교와 교육 당국이 신경을 매우 써야 될 대목이라고 하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약 30 내지 40만 명에 이르는 미등록자들입니다. 주로 중국에서 오는 미등록자들이 많은데요. 이들은 3개월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일당을 챙겨가는 사람들입니다. 3개월 관광비자 동안에 일을 하고 다시 또 갔다가 다시 3개월을 오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말을 전혀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거소가 매우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 미등록자들이 몰리는 인력시장과 또 거처하는 숙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방역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특히 이들이 자주 들리는 곳이 사우나 목욕탕과 고시원 쉼터, 그리고 집단 거주지, 싸구려 모텔, 이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말을 모르기 때문에 전혀 돌아가는 상황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책의 기조는 미등록자들이 숨기지 않고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안내하고 대응 조치를 하는 것이고요. 신고를 하면 비용 발생에 대해서 당국이 책임을 져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비자 관리에서도 법무당국이 신경을 더 써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국과 언론이 귀를 기울여야 될 대목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영진은 안 하시고. 네. 예, 이상으로 그 공개 발언 순서를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